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중요한 예절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보시면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술잔을 들고 고개를 돌려서 마시는 장면이 꼭 나와요. 왜 저렇게 마시지? 저렇게 마시면 더 맛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술을 마실 때 고개를 돌리는 게 주도예요. 주도는 한자로 술주자에 길도자를 써서 술을 마시는 방법, 쉽게 말하면 술을 마실 때의 예절이에요. 아무 때나 필요한 예절은 아니고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상사와 술을 마실 때 하는 거예요. 아하, 쭈나 오빠, 연장자와 술을 마실 땐 고개를 돌리는 게 예절이라는 건 이해했어요. 근데 그게 왜 예절인가요? 라고 궁금해할 분들이 계실 텐데 놀랍게도 아무도 몰라요. 그럴싸한 여러 이유들은 있는데 확실한 유래는 없어요. 주도가 어려운 게 사소한 게 너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연장자가 술을 마시기 전까지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연장자와 건배를 할 땐 자신의 술잔이 연장자의 술잔보다 낮게 부딪혀야 해요. 한 1cm에서 2cm 정도 더 낮게 부딪혀야 하는데 이것도 자세한 이유는 몰라요. 그냥 연장자는 높은 사람이고 자신은 낮은 사람이니까 연장자를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연장자와 건배를 했다면 원샷을 해야 해요. 한 번에 다 마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연장자가 자신에게 술을 따라준다면 한 손이 아닌 두 손으로 받아야 하고 두 손으로 마셔야 해요. 그리고 술잔이 완전히 비었으면 술을 따라줘야 해요. 이건 재미있는 게 옆나라인 중국과 일본에선 반대래요. 오히려 일본과 중국에선 술잔이 약간만 비어도 술을 따라주는 게 주도래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나서 술잔이 비었다면 자기가 술을 따라 마시면 안 돼요. 주도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남이 따라주길 기다려야 해요. 보통 술잔이 비었다면 술을 같이 마시는 사람들끼리 눈치껏 술을 따라줘요. 그리고 연장자에게 술을 따라줄 때는 술에 라벨이 안 보이게 라벨을 잡고 술을 따라줘야 해요. 물론 이것도 명확한 유래는 없어요. 그리고 연장자가 술을 따라줄 때는 오른손으로 술잔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쳐서 술을 받아야 해요. 다 듣고 나니까 어지럽죠? 대체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술을 마시나? 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 다 쓸모없어요. 여러분도 이상하다고 느낀 만큼 젊은 한국인들도 이상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점점 없어지고 있는 문화예요. 저도 위의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하면 연장자가 에이 됐어 뭘 이런 거래 그냥 마셔 라고 할 정도예요. 물론 위에 말한 모든 것들은 연장자가 아닌 친구들과 마실 때는 아무렇게나 마셔도 돼요. 그래도 남의 술을 따라주고 자신의 술잔은 자기가 따르지 않는 정도만 지켜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으로는 한국의 식사 예절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사실 이 얘기를 가장 하고 싶었는데 인터넷에 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면을 먹을 때 후루룩 소리를 낸다. 이건 한국 사람들의 문화다. 한국에선 전혀 문제 없는 행동이다. 라고 글을 적어 놓은 걸 가끔 봤었는데 대체 누가 어디서 이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일본에서 라멘이나 우동을 먹을 때 후루룩 소리를 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외국 사람들이 이걸 듣고 일본이나 한국은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면을 먹을 때 후루룩 소리를 내는 건 매너가 아니에요. 매우 예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양 사람들이 파스타를 먹는 것처럼
조용하게 먹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면을 먹을 때 후루룩 소리가 나긴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보통 뜨겁고 국물이 같이 있는 면을 먹잖아요. 라면이나 국수를 많이 먹는데 뜨거운 면을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먹는 건 쉽지가 않아요. 파스타는 국물이 없으니까 그냥 돌돌 말아서 입에 넣으면 되는데 라면은 뜨거워서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소리를 내면서 먹어도 되지만 너무 심하게 후루룩 대는 건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쩝쩝대는 것도 예의 없는 행동이에요. 예의 없는 행동은 맞는데 생각보다 고치기 힘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쩝쩝대면서 밥을 먹는 친구들한테 둘러서 말해봤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냥 저 친구들은 저 친구들이고 나는 나다 라는 마인드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또 연장자와 밥을 먹을 땐 술을 마실 때와 비슷하게 밥을 먼저 먹으면 안 돼요. 연장자가 밥을 먹기 시작한 걸 보고 밥을 먹어야 해요. 그리고 이건 외국인 분들한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젓가락을 쓰는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너 나중에 결혼할 때 여자친구 부모님이 너 젓가락질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할 거냐 고쳐라 라고 혼난 적이 있어요. 조금 웃기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잘하는 편이에요. 제가 본 제일 이상한 젓가락질은 주먹을 쥐듯이 젓가락을 쥐는 걸 봤어요. 역수로 젓가락을 쥔다고 해야 하나? 미국 영화의 할로윈에 보면 시카를 들고 다니는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있잖아요. 마이클 마이어스. 이 친구가 시카를 거꾸로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젓가락을 쥐어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는 게 아니고 반찬을 찍어 먹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는 그릇이나 접시를 들고 먹으면 안 돼요. 그릇이나 접시를 들고 먹으면 개가 밥을 먹는 것처럼 보인다고 혼나요. 그런데 또 재미있게도 일본에선 반대래요. 오히려 그릇이나 접시를 바닥에 두고 먹으면 개가 먹는 것 같다고 예절이 아니래요. 사실 저는 일본의 논리가 더 맞다고 보는데 이것도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죠.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부르는 방법에도 예절이 있어요. 사람을 부르는 방법은 호칭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호칭은 님이 있겠죠. 님은 한국에서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쓰이는 중요한 호칭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 보통 연장자나 상사, 아니면 고객에게 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님은 직업이나 직급, 심지어는 이름에도 붙여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에 님을 붙여서 선생님이 되고 교수에 님을 붙여서 교수님이 되는 거예요. 직급에 붙이는 건 사장이 사장님이 되는 거고 이름은 박지민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박지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직업이나 아무 상황에 님자를 붙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목수님, 군인님, 스튜어디스님이라고는 부르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선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을 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좋은 직업,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직업은 님자를 붙여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에서 많이 쓰여요. 인터넷에선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부를 땐 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님 다음으로 중요한 호칭인 씨도 있어요. 씨도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는데 님과는 약간 달라요.
님은 보통 연장자에게 쓰는 호칭인데 씨는 서로 동일한 직급이거나 자신보다 낮은 사람에게 쓰는 호칭이에요. 그리고 씨는 보통 이름에 붙여요. 가장 흔한 경우가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씨를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민씨, 내가 보낸 파일 프린트 좀 해줘요 같은 식으로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알만한 형, 누나, 오빠, 언니가 있어요. 이건 제 팟캐스트를 듣는 분이라면 이미 알 테니까 패스할게요. 그리고 밖에서 쓸 수 있는 호칭은 아저씨, 아줌마가 있어요. 아저씨는 중년의 남성에게, 아줌마는 중년의 여성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대략 40살이 넘어가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줌마라는 표현이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더 순화된 표현인 아주머니라고 부르거나 아예 호칭을 쓰지 않고 그냥 저기요 라고 부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편하게 부르면 돼요. 또 이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 군과 양이 있어요. 여러분 또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남자한테 쿤이라고 부르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 한국어 군과 같은 한자를 써서 발음이 비슷해요. 군은 어린 남자아이를 부를 때 쓰이고 양은 어린 여자아이를 부를 때 쓰여요. 둘 다 더 이상은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에요. 가끔 뉴스나 신문에서나 쓰이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17세 김군, IS에 가입하다 같은 경우에나 가끔 쓰여요.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일반적인 예절들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버스나 지하철, 기차 같은 대중교통에선 시끄럽게 떠들면 안 돼요. 아예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시끄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면 괜찮아요. 왜냐면 남들도 같이 있는 공간이니까 서로 배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선 집에 들어갈 땐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요. 제가 외국 영화, 특히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신발을 신은 채로 집에 들어가서 돌아다니고 침대 위에 올라가는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집에 바닥이랑 침대, 이불이 금방 더러워질 텐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끼리 물건을 주고받을 땐 두 손으로 주고받아야 하고 물건을 손에 올려주거나 물건을 가져가기 전까지는 잡고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편의점에 가서 내가 바나나 우유를 샀다. 그러면 돈을 주거나 카드를 줄 때 두 손으로 줘야 해요. 그러면 점원도 거스름돈이나 카드를 저한테 돌려줄 때 두 손으로 준다는 거죠. 친한 사이에선 이럴 필요가 없는데 모르는 사람들과 물건을 주고받을 땐 이렇게 해야 해요. 만약 내가 카드나 돈을 점원에게 두 손으로 주지 않고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거나 점원이 돈이나 카드를 나한테 줄 때 두 손으로 주지 않으면 그건 굉장한 실례예요. 제가 옛날에 이탈리아에서 마트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결제를 하고 나서 돈을 받으려고 두 손을 뻗어 기다리고 있는데 점원이 저를 보더니 돈을 갑자기 테이블이라고 해야 하나? 테이블은 아니고 테이블 위에 구멍 같은 곳에 뒀었는데 아무튼 그때 순간 너무 화가 났었어요. 아, 이게 인종차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알고 보니 이탈리아에서 원래 돈을 줄 때 손에 올려주지 않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니 일본에서도 그랬어요. 일본에서도 돈을 받을 때 손에서 손으로 주지 않고 네모난 접시 같은 곳에 돈을 올려서 주더라고요. 그때 한국과 외국의 예절이 이렇게 다 다르구나 하고 느꼈었어요. 오늘은 한국의 중요한 예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의 중요한 예절은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에도 다른 나라에서 쓰이지 않는 재미있는 호칭들이 있나요? 오늘 또 쭈노 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